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의 모습입니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탈리스만 세이버 2023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가 공동 주관하는 연합훈련으로 지난 2005년부터 경연제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두 나라가 번갈아가며 훈련 전대장을 맡고 있는데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올해 이 훈련에 한국이 초청됐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이 훈련에 한국, 일본, 독일 등 총 13개 동맹국 총 인원 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이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호주 북부 해안에서 수륙 양용, 지상 기동훈련, 공중전, 해상작전 등 광범위한 훈련이 진행됐는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올해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 등 태평양 섬 국가들의 군대도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호주 북부 해안은 중국의 견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들 태평양 섬 국가들이 이번 연합훈련에 참여했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들도 동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카를로스 델트로 미국 해군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탈리스만 세이버가 진행된 데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극히 긴밀히 결속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함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이번 연합훈련에는 한국의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도 참석해 두 나라 군대의 기량을 비교하기 좋은 기회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자위대와 대한민국 해병대의 기량 차이는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전직 일본 자위대 간부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일본 방위 산업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해 커다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령급 출신의 군사 저널리스트 몬타니 스초는 언론사 기고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위대는 창설 이후 70년간 정부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일본 무기는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세계 최고이다. 해상 자위대에 몸담았던 영관급 장교 출신이 자위대의 기강은 물론 다루는 무기의 실상까지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몬타니 스초는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지난달 방위 장비품 생산 기반 강화법 입법을 통해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가 자금을 제공해 무기의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응석바지로 키워온 못난 일을 더욱더 나약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본 방산시장이 정부의 보호주의 아래 나약해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금까지 값싸고 성능 좋은 외국산 무기가 있어도 일본 방위 산업을 보호한다며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는 일본산 무기만 구매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인데요. 이 군사저널 리스트는 이런 뼈아픈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카르텔도 공공연하게 유지되어 왔다. 방위당국과 방산업계는 찰떡궁합이 돼 회사별로 주력 제품을 할당해왔다.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 초계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중형 헬기는 후지 중공업, 비행정은 신메이와가 나눠 갖는 시기다. 기업들은 국내 경쟁도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약 관행이나 금액도 비상식적으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의 계약만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경쟁 입찰이지만 신규 참여는 어렵다. 지급 금액도 계약 가격이 아닌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성 낮고 노력하지 않는 기업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 간 반독점 관계가 형성되면 비리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본 방위 산업에서 기이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득이하게 해외 무기를 도입해야 할 때도 굳이 해외에서 제조권을 구매해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몇 배나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군용기 제조업체가 4곳이나 되고 군용 총기 제조업체도 3곳이나 됩니다. 이것은 인구 대비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몬타니 스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군비 확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 구조, 즉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나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이 아니다. 오냐오냐 해주면 썩는 법이다. 일본산 무기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은 불편하며 신뢰성도 의심스럽다. 그러면서도 가격만 세계 최고다. 일본의 방산 경쟁력은 이미 한국에 밀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북한에도 밀릴지 모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시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은 눈감은 채 방위 장비 생산 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지금도 엉망인 일본 방위 산업을 더욱더 보호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의 민간 방산 업체들은 세계와의 경쟁은 물론 국내 기업들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일본처럼 지급 금액도 계약 가격이 아닌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생산성 낮고 노력하지 않는 기업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쟁을 통해 방위 산업을 성장시켜온 한국은 지금 세계 탑클래스의 방산 무기들을 생산하며 세계 방위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한 획을 그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의 장갑차 레드백이 결국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호주의 신형 장갑차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호주 현지 매체인 ABC 방송과 파이낸셜 리뷰는 26일 호주 군사안보위원회가 전날 호주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129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런 사실이 한화 디펜스와 한국 정부에 같은 날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군 M113 장갑차를 대체하는 레드백 129대를 생산하게 되며 2027년 하반기부터 배치됩니다. 한화의 레드백은 이미 지난 2019년 9월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와 IFV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고 지난해 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호주 정부가 최근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 규모 10조 원대로 알려졌지만 막판 2조 원대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호주군 입장에서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성비와 빠른 납기라는 한국 방위산업 특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링스를 제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은 이 같은 추세와 경쟁 우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성능 면에서도 레드백은 링스에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ABC 방송 역시 레드백이 호주 육군의 2021년 위험 경감 활동 캠페인에서 링스보다 성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 자유당 정부는 독일 라인메탈사 제품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정치적 이슈 때문에 독일에게 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가 노동당 정부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판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획, 개발 단계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레드백은 자주포와 장갑차 등 지상장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통상 국내군의 소요에 맞춰 개발하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목표로 상대국이 요구하는 사양을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수출 시스템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레드백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H-에이스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H-에이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형 K9 자주포인 헌츠맨 AS9과 탄약 운반차인 AS10을 생산하는 곳으로 2024년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레드백까지 생산하게 되었으니 호주군의 메인 군수시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 육군 장갑차 프로젝트에서 한화가 하차하면서 호주 사업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은 가격, 성능, 납기 면에서 그동안 방산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을 완전히 제치면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레드백 수출로 이제 한국 방위산업은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방위산업은 특성상 한번 안정적으로 공급을 시작하면 큰 변화를 두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한번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방산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